이 영상 보면 앞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건강노트의 헤든쌤입니다. 2026년도에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셨던 부분을 오늘 싹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6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는지, 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예금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얼마부터 있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혹은 1억까지도 있는데 이걸 모두 다 현금으로 뽑아야 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두 번째는 오늘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시킨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의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섯 번째는 예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섯 번째는 부동산이 얼마까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마치 정말 저소득자들에게만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이 생활 수반에 있어서 경제적인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연금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건데요. 사실상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차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한번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다 설명드린 것을 이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은 월급이 있어도 전부 다 그 월급을 계산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112만 원을 처음에 공제를 하고 70%만, 공제한 금액의 70%만 우리가 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200만 원 받아도 특히 일부만 소득으로 잡힌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금은 2천만 원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초과분부터 소득으로 계산이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은 도시별로 좀 상이하지만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독 가구는 월 기존에는 228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기존에 365만 원이고,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은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244만 원, 월 388만 원은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의 비율을 적용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페이지로 모든 것이 함축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5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다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받는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어쨌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바뀝니다. 즉, 소득 평가액은 우리가 소득을 일정 부분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전부 다 소득으로 평가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편하게 있고 기초연금을 받겠죠. 하지만 지금 나라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을 하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월 근로소득의 112만 원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70%만큼만 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요. 재산의 공제액을 빼주고요. 거기서 4%를 곱해줍니다. 이 4%는 이 정도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서 월에 얼마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예금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급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교연금 계산에서 근로소득은 실제보다 낮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을 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을 만드는 분들이 발생할 테니까요. 우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200만 원 받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공제를 하고 그러면 88만 원이 남겠죠. 거기에 70%인 61만 6천 원만큼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61만 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예금 계산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은 내가 이때까지 벌어둔 돈인데 이거를 다 소득으로 잡아서 기초연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금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전혀 계산을 하지 않는데요. 그 초과한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목돈이라는 것을 소득으로 환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이자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뒤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연간 4%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천만 원에 4%면은 40만 원인데요. 40만 원을 월 12개월로 나누면 약 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천만 원의 예금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편하게 월에 3만 원 정도 소득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3천만 원 초과가 되겠죠. 그래서 월 한 9만 원의 소득이 증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1천만 원이 초과될 때마다 약 4만 원씩 소득 인정액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2천만 원보다 얼마나 초과하냐. 1천만 원 초과하면은 월 3만 원이 소득이 증가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동산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도시 기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값에 1억 3,50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뺀 금액에서 그 차액 부분을 4%로 환산을 해서 월 12개월로 나눠서 환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공제액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5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5억 원에서 아까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요. 3억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억 6,500만 원에서 4%를 곱하고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면요. 월에 12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헷갈리시죠? 이것도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우리가 공제액보다 초과 1억당 약 33만 원이 소득이 초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2억 3,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소득은 월에 33만 3천 원의 소득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실제 소득과 예금과 부동산이 얼마 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6세 어르신입니다. 16세에 기초연금 대상자시고요. 대도시에 거주하시고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예금은 2천만 원 있습니다. 부동산은 5억 원짜리 부동산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럼 근로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면 200만 원에서 공제액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88만 원이죠. 여기에 70%인 61만 6천 원이 일단 소득이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예금은 2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공제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5억 원에서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니까 공제하고 나서 3억 6,500만 원.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121만 원이니까 우리가 아까 근로소득 61만 원, 그리고 부동산 121만 원, 즉 18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부 환산 365만 원, 단독 가구는 228만 원이죠. 그 모든 것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분은 결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부동산 5억 원짜리가 있고 예금도 있고 심지어 근로소득까지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부합해도 다음에 나오는 걸 보시고 있다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타재산입니다. 이게 자동차나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이 있다든지 혹은 골프나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바로 탈락됩니다. 이게 자동차 4천만 원 넘어가는 고급 차량이 노인들한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자녀들이 세금이나 여러 가지 증여 문제로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호의로 차를 명의를 빌려줬다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제법 발생을 합니다. 다만 내가 생업용 차량, 택시 운전사나 아니면 트럭 운전사인 분들은 이게 증빙할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소득으로 환산해서 차량 가액을 측정해 줍니다. 이 차량 가액 4천만 원은요, 신차 출고 당시 가격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몇십 년 탔으면, 혹은 몇 년 탔으면 그 차량의 가치가 있겠죠. 그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그 차량 가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4천만 원 이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는 기초연금이 현금이 많으면 또는 소득이 있으면 또는 부동산이 있으면은 못 받는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연금도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고 공부를 해야지만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제가 보내준 사이트 그리고 문의 전화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전화하셔서 꼭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그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얼추 아시게 될 겁니다. 꼭 내가 계속 챙겨야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지와 건강, 그리고 백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헤든쌤이었습니다.